여러분 혹시 최근 뉴스에서 삼성전자 영업이익 57조 이런 헤드라인 보셨나요? 저도 처음엔 그냥 오, 삼성이 돈을 많이 벌었구나 하고 넘겼어요. 근데 조금 더 파고들다 보니까 이게 단순히 돈 많이 벌었다는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는 주식 전문가도 아니고 경제학과 출신도 아니에요. 그냥 뉴스 보다가 이해 안 되는 게 생기면 직접 찾아보고 리포트 뒤지고 유튜브 보면서 하나씩 공부해온 평범한 경제 덕후예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저 같은 초보 입장에서 이게 왜 중요한 건지를 더 쉽게 설명할 수 있게 됐달까요? 오늘은 그 57조라는 숫자 뒤에 숨어 있는 진짜 이야기, 그리고 뉴스만 봐서는 절대 알 수 없는 월가의 냉정한 시각까지 제가 이해한 만큼 최대한 쉽고 솔직하게 풀어드릴게요. 삼성전자 주식이 있든 없든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경제 뉴스 보는 눈이 달라질 거예요. 그럼 시작해볼게요. 1부 57조 2천억,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 자, 일단 숫자부터 정확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삼성전자가 발표한 2026년 1분기 잠정 실적은 매출 133조 원, 영업이익 57조 2천억 원이에요. 근데 솔직히 처음엔 저도 감이 안 왔어요. 133조가 많은 건지 적은 건지, 57조가 뭘 의미하는 건지. 그래서 비교해 봤는데요. 전년도 같은 기간, 그러니까 1년 전 1분기랑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무려 755% 폭증한 거예요. 755%요. 그냥 2배, 3배가 아니라 거의 8배 가까이 뛴 거예요. 이걸 일상적인 언어로 바꾸면 이런 거예요. 작년에 치킨집 한 달 수익이 100만 원이었는데 올해 같은 달에 855만 원이 된 거예요. 장사가 좀 잘 된 게 아니라 뭔가 구조 자체가 바뀐 거죠. 전문가들이 이걸 두고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어닝 쇼크 수준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서프라이즈는 오, 예상보다 좋네 정도고, 쇼크는 이게 진짜야? 말이 돼? 수준이거든요. 2부, 돈은 어디서 났을까? 반도체의 귀환.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나온 걸까요? 답은 반도체예요. 더 정확히는 삼성전자 내부에 있는 DS 부문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사업부죠. 전체 영업이익 57조 원 중에 약 50조 원 이상이 반도체에서 나왔다고 보면 돼요. 쉽게 말해서 스마트폰도 팔고 TV도 팔고 냉장고도 팔지만 사실상 이번 분기 돈의 90%는 반도체 하나가 벌어온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반도체가 이렇게 잘 팔린 걸까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HBM4, 즉 6세대 고대 역폭 메모리예요. HBM이 뭔지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 쉽게 설명하면요. 여러분이 쓰는 컴퓨터에 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창 띄워도 버벅이지 않게 해주는 그 부품이요. HBM은 그 램의 AI 버전이에요. AI가 복잡한 연산을 할 때 엄청난 속도로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하는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특수 메모리예요. 지금 전 세계 AI 데이터 센터들이 이 HBM을 미친 듯이 싸들이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GPU 하나에 HBM이 몇 개씩 들어가는데 GPU 수요가 폭발하니까 HBM 수요도 같이 폭발하는 거예요. 삼성이 이 HBM4 양산에 성공하면서 공급 라인을 타게 된 거죠. 두 번째는 범용 드램과 낸드 플래시 가격 상승이에요. 드램은 컴퓨터 작업 중에 임시 저장하는 메모리고, 낸드 플래시는 USB나 SSD에 쓰이는 저장 메모리예요. 이 두 가지 가격이 지난 1년 사이에 말 그대로 미친 듯이 올랐어요. 왜냐고요? AI 서버 하나 만들려면 DRAM도 엄청나게 필요하고 데이터 저장을 위한 낸드도 엄청 필요하거든요. 전 세계 빅테크들이 AI 인프라를 짓느라 메모리를 마구 사들이니까 당연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3부, 월가의 진짜 계상이 LTA가 뭔데? 근데 여기서 저 같은 초보들이 뉴스만 보면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어요. 바로 LTA, 영어로 Long Term Agreement, 즉 장기 공급 계약이에요. 월가의 진짜 고수들이 이번 삼성전자 실적을 보면서 주목한 건 단순히 이번 분기에 돈 많이 벌었네가 아니에요. 그들이 흥분한 건 바로 이 LTA 계약이 지금 대규모로 체결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전 세계 빅테크 기업들, 그러니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이런 회사들이 지금 삼성전자 앞에 줄을 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5년 동안 값이 얼마가 되든 우리한테 먼저 메모리 공급해줘. 이게 왜 대단한 거냐면 이걸 일상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예전에는 동네 마트에서 우유가 비싸면 그냥 안 사면 그만이었잖아요. 대체품도 있고 다른 마트 가면 되고. 근데 지금 상황은 달라요. 이 우유가 없으면 우리 공장이 멈추고 AI가 멈추고 전 세계 데이터 센터가 마비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지금 당장 가격이 비싸도 괜찮으니까 미리 계약하고 먼저 받을게요라며 선입금까지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가 단순히 이번 분기 운 좋게 잘 팔린 회사가 아니라 미래 수익이 이미 어느 정도 확정된 구조로 바뀌고 있다는 신호예요. 그래서 월가가 삼성전자를 다시 보기 시작한 거고요. 4부, 삼성이 스마트폰 1위를 되찾았다고? 통계의 함정. 이번엔 조금 다른 이야기예요. 뉴스 보셨죠? 삼성 애플 꺾고 스마트폰 세계 1위 탈환. 저도 처음엔 오 진짜 했는데요. 알고 보니 여기에 아주 교묘한 통계의 함정이 있더라고요. 같은 스마트폰 시장 데이터인데 조사기관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요. 옴디아는 삼성 1위, 카운터포인트는 애플 1위예요. 왜 같은 시장을 보고 결론이 다를까요? 옴디아는 출하량 기준이에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유통업체한테 넘긴 숫자예요. 쉽게 말해 얼마나 만들어서 팔았냐예요.
카운터포인트는 판매량 기준이에요. 실제 소비자가 매장에서 카드를 긁고 사간 숫자예요. 실제로 얼마나 팔렸냐예요. 왜 출하량이 많아졌냐면요. 메모리 부품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유통업체들이 앞으로 더 비싸지기 전에 미리 쟁여놓자며 재고를 잔뜩 사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실제로 팔린 건 아닌데 출하량 기준으론 삼성이 1위가 된 거죠. 물론 그렇다고 삼성의 성과가 가짜라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저는 더 흥미로운 포인트를 발견했어요. 삼성이 지금 얼마나 많이 파냐보다 얼마나 비싸게 파냐로 전략을 바꿨다는 거예요. 갤럭시 S21 울트라 모델이 전체 사전 예약의 무려 70%를 차지했어요. 가장 비싼 제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잖아요. 삼성이 예전처럼 중저가 폰으로 물량을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애플처럼 고마진 프리미엄 전략으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이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건강한 구조예요. 오부, 호르무즈 해협이 대체 삼성이랑 무슨 상관이야? 실적이 이렇게 미쳤는데 왜 삼성전자 주가는 시원하게 쭉쭉 올라가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게 이해가 안 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이유 중 하나가 호르무즈 해협 문제예요. 호르무즈 해협이 어디냐면요. 이란과 오만 사이에 있는 좁은 바닷길이에요. 너비가 겨우 48km밖에 안 되는데 이 작은 길목으로 전 세계 석유 물동량의 약 20%가 지나다녀요. 중동 석유가 세계로 나가려면 반드시 이 길을 통과해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란이 이 길목을 사실상 틀어막고 있어요. 하루에 135척씩 다니던 선박이 단 4척으로 줄었고 지나가려면 통행료로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7억 원을 내야 한대요. 이건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삼성전자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세 가지로 연결돼요. 첫째, 에너지 비용이 폭등해요. 기름값이 오르면 공장 돌리는 비용, 물건 실어 나르는 물류 비용이 전부 올라요.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24시간 돌리는데 에너지 비용 상승은 곧바로 제조 원가 상승으로 이어지죠. 둘째, 소비가 위축돼요.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 전체가 올라요.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요. 당장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한데 스마트폰을 새로 샀거나 노트북을 바꾸겠어요? 그러면 삼성전자 제품 판매에도 악영향이 와요. 셋째, 환율 리스크예요. 전쟁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생기면 전 세계 투자자들이 안전 자산인 달러를 사들여요. 달러 강세가 되면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이는 한국 경제 전반에 부담이 돼요. 이걸 제가 좋아하는 비유로 설명해 드릴게요. 삼성전자가 지금 반도체라는 역대급 마력을 가진 페라리 엔진을 달았어요. 엔진 성능은 역대 최고예요. 근데 호르무즈 해협 때문에 연료 공급 호스가 빨대만큼 좁아진 거예요. 아무리 엔진이 좋아도 기름이 제대로 안 들어오면 제 속도를 못 내잖아요.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실적 대비 폭발적으로 오르지 못하는 게 바로 이 이유예요. 월가의 큰 손들이 무조건 사들이지 않고 신중하게 지켜보는 이유도 여기 있고요. 유부, 진짜 승부처는 하반기, 폴더블 시장의 대폭발. 자, 여기까지가 현재 상황이고요. 이제 앞으로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반기에 아주 중요한 이벤트가 하나 있어요. 바로 애플의 첫 번째 폴더블 아이폰 출시예요. 접히는 아이폰이 나온다는 거잖아요. 처음 이 뉴스를 들었을 때 저는 솔직히 삼성 위기 아닌가 싶었어요. 삼성이 폴더블 폰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좀 더 생각해보니까 관점이 달라지더라고요. 지금 폴더블 폰은 사실 틈새 시장이에요. 신기하긴 한데 비싸고 불편해서 나는 안 사라는 사람들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애플이 폴더블 아이폰을 내놓는 순간 전 세계 수억 명의 아이폰 유저들이 이제 폴더블도 아이폰이 되네. 한번 써볼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폴더블 시장 자체가 틈새에서 메인스트림으로 확 커지는 거예요. 시장 파이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기술력이 가장 앞선 플레이어한테 수요가 쏠려요. 폴더블 폰에서 가장 오랜 경험과 기술력을 가진 건 단연 삼성이에요. 즉 경쟁자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삼성한테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애플 폴더블 폰에도 삼성의 디스플레이나 메모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경쟁사이면서 동시에 고객사인 독특한 관계예요. 이런 구조를 두고 전문가들은 삼성은 어차피 이기는 게임을 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해요. 7부, 목표 주가 36만 원, 근거 있는 말인가? 요즘 증권사들이 삼성전자 목표 주가를 36만 원까지 올려 부르고 있어요. 지금 주가랑 비교해보면 꽤 높은 수준인데 이게 근거 없는 낙관론인지 아니면 타당한 분석인지 한번 따져볼게요. 핵심 논리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이익 규모예요. 2026년 삼성전자의 연간 영업이익 전망치가 AI 반도체의 황제라 불리는 엔비디아와 불과 30조 원 차이 수준이에요. 이익을 내는 규모 자체는 비슷한 급이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지독한 저평가예요. 이익 규모는 엔비디아와 비슷한데 시가총액은 엔비디아의 20%도 안 돼요. 주식시장에서 두 회사의 가치를 매기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거죠. 왜 이런 차이가 생기냐면요. 엔비디아는 미래 성장 기대감이 극도로 높고 삼성은 아직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이 있으니까 언젠가 꺾인다는 인식이 남아있어서예요. 근데 지금처럼 AI 인프라 투자가 구조적으로 계속된다면 삼성의 메모리 수요도 구조적으로 유지된다는 게 증권사들의 논리예요. 그 갭이 좁혀진다면 주가가 올라갈 여지가 있다는 거죠. 물론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고 이건 어디까지나 시장의 시각을 정리한 거예요. 투자 판단은 항상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해요. 이 점은 꼭 기억해 주세요.
삼성전자의 57조 영업이익, 이건 그냥 운이 좋아서 나온 숫자가 아니에요. 메모리 반도체가 AI 인프라라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에 올라탄 필연적인 결과예요. HBM4라는 핵심 기술, 장기 공급 계약으로 확보되는 미래 수익, 프리미엄 스마트폰 전략으로의 전환까지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리스크도 있어요.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장기화돼서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치솟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온다면 아무리 실적이 좋아도 시장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애플 폴더블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압도적인 완성도로 나온다면 삼성의 폼팩터 경쟁력이 흔들릴 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시나리오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지켜봐야 해요. 결국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뉴스 헤드라인 하나만 보고 흥분하거나 반대로 겁먹지 말자는 거예요. 숫자 뒤에 있는 구조를 보고 시장이 왜 그렇게 반응하는지를 이해하는 것. 그게 우리 같은 평범한 경제 덕후들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준비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더 알고 싶은 경제 뉴스나 종목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열심히 뜯어올게요. 우리 다 같이 경제 공부하면서 똑똑한 투자자 됩시다. 감사합니다.